자, 민주당 경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그 무야홍 그리고 지금 어대 낙이란 말은 없죠. 없죠. 1위 주자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어대 명이란 말만 있죠. 추풍낙엽이란 말이 많이 들리죠. 얘 무서운 애네. 어대낙은 어류시장 대표자. 9월달이 되면 공식적으로 가을로 인정을 하죠.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실제로요 5일날 일요일날이죠. 일요일날 세종 충북 지역의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당원 투표 개표 결과가 5일날 바로 공개가 됩니다. 지금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시점이 왔죠. 이제 사람에 따라 다 예측이 다 달라. 예를 들면 대의원들은 그 지역에서는 아마 권리당원들이 대의원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대의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낙연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권리당원, 대의원, 일반당원 투표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선전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한쪽의 의견하고 반대로 여론조사보다 더 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쪽에 네거티브에 실망한 사람들이 저거 안 되겠네 하고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참 여기 좀 어떻게 살떨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민주당 선거가 있을 때 항상 후보들이 대의원 표 몇 표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수를 다 더해보면 대의원들의 수보다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앞에서는 당신 찍어줄게요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찍는다. 그래서 사실 다른 뭐 정세균 후보가 많은 표를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틀린 전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몇만 명 되면요. 그게 어려운 게 일단 이거 아셔야 돼요. 당대표 경선할 때는 대의원들의 표의 등가성이 어마어마했잖아요. 퍼센테이지가 한 8명 정도 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똑같습니다. 대의원이나 권리당원이나 일반당원이나 표의 등가성은 똑같아요. 이것도 봐야 될 거고 그 지역구를 내려가 보면 서울 같은 데는 특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긴 해요. 지역 같은 데 내려가면. 근데 일반적으로 대도시 같은 데는 대의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도 마찬가지거든. 여기 동작, 여기 갑에서 대의원이 누군지 전혀 몰라. 그냥 내가 민주당 당원으로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방식으로 보면 실제로 그 가장 후진 분석이 뭐냐면 대전, 충청, 세종에 대의원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숫자가 이낙연이 한두 명 더 많다. 캠프에서. 그러면 이낙연이 우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웃긴 거죠.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데. 대의원을 통해서 가입한 사람도 있겠죠. 당원 가입이.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은 온라인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대의원이나 그러니까 그 지역위원장이나 현역 의원에 줄 서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게 특징이에요, 특징. 옛날에는 다 그 현역 국회의원이나 대의원들 그 라인으로 당원 가입해가지고 박스태기 하는 거야, 간단히 말하면. 관심도 없는 동네 할머니한테 당원 가입해 주세요 해서 그걸 갖고 가요.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당원 숫자를 엄청 늘려놔. 막상 투표를 붙였더니 안 나와, 이 노인네들이. 뭐 다른 게 없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투표율이 막 50%도 안 되고 막 그랬던 상황들이 있었고, 지금은 대개 보면은 뭐 이렇게 강요해서 가입한 사람도 있겠지만 당원 가입이 되게 자발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전혀 영향을 못 받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에 그 1차, 2차, 3차 접수도 받고 있고 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일반당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외까지 받고 있는데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공공 커뮤니티나 이런 데 올려드리는데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투표된 기간을 잘 보시고 있다가 그때 온라인 투표를 하든지 오는 ARS를 받으시든지 아니면은 거는 ARS를 걸어주시든지 해서 꼭 투표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지금 충청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당원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조금 안타까워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그런 거랑 연관이 있다니까요.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투표 무조건 합니다.
시간 되자마자 기다렸다가 해. 근데 그렇게 가입 안 하신 분들이 숫자는 늘려놨는데 투표할 의지가 없거나 투표를 못 하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자, 어쨌건 일요일 날 결과가 일단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재밌네요. 어떻게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그 선거들이 우리 방송하는 기간 내내 꽤 있었지만 같은 당의 특정 후보를 이렇게 비난해 보는 것도 처음이에요. 지난 대선 때는 어땠냐면은, 문재인 후보가 될 거다라는 그 기조하에서 이재명도 뭐 괜찮은 후보야. 근데 이제 뭔가 좀 이상하게 뭔가를 하시면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정도 그런 스탠스였어요. 그러면서 극딜을 하거나 누구를 막 싫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저쪽에 저 똥파리들 제외하고 나면 되게 분위기가 그랬다고. 우리 당대표 경선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방송을 거쳐가신 당대표 후보들도 보면은 특정 어떤 사람을 막 편들다 이런 쪽은 아니었고 또 골고루 한번 시간 한번 줘보자. 뭐 이런 그 흐름이었는데 그만큼 태도가 안 좋았다 그럴까요? 특정 캠프나 후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최근에 경향신문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283만 대 10만. 경향신문이 최근에 그 심층 보도한 게 이거예요. 대선판 여론 유튜브는 안다. 친 이재명 283만, 친 이낙연 10만 격차가 난다고 보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채널들이 다 도표로 언급이 돼 있더라고. 몇만인 것까지. 야, 취재도 참 근데 내용이 좀 틀린 것도 꽤 많긴 한데 요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이 소위 말하면 283만의 친 이재명 유튜브라고 불리우는 방송들이 이낙연 지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이재명을 까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친 이재명 방송이 이낙연을 깠다고요? 아니 이 숫자가 바뀌었다면 아, 이재명이 10만이고 이낙연이 283만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낙연이 됐겠지. 아니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억지로 뭔가를 밀어 올리려고 하면 안 그렇죠. 된다고 저는 네. 생각하지만 이게 결국 이낙연 후보의 책임이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중 어떤 채널은 고발당해서 수사받으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돈 받고 이재명 지지한다고 하지. 좋은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데 지지할 수가 없잖아. 사람은 심리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지금 숫자를 보면 283만 대 10만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재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낙연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최소한 선거 전략으로 캠프가 나는 이거 진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 파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유튜버들을 있잖아요. 중립지대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그 작업을 전혀 못했다는 게 문제죠. 283만 대 10만 차이라는 게. 사실 283만이 처음부터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 전혀 숫자가 아니었어요. 이낙연 당대표하고 총리할 때 이낙연 지지했던 그렇죠. 사람들 다 숫자이기도 지지했던 해요. 사람들 맞아. 그거를 정말 짧은 순간에 자기에게 반하게 만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로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을 순식간에 이렇게 반 세력으로 만들고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선 선거운동의 코어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 보궐선거 전에 이제 박영선, 김영춘 당선시키려고 이낙연 후보가 새날에 출연 날짜까지 정해졌었어요. 나는 그 질문지 지금도 갖고 있다. 안 버리고.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날짜가 계속 변경되다가 결국에는 인터뷰를 못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낙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적이지 않았죠. 그렇죠. 일부는 비판적인 채널도 있었지만, 근데 문제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인터뷰를 튼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틀게끔 만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캠프 내에. 소위 말하면 여기 10만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 방향성이 잘못돼서 이제 와서 뭐 출연시켜달라고 한다거나 일부 채널에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낙연 대표는 우리가 그때 되게 좋아했었잖아요. 지금도 좋아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주위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했었는데 자기의 팬이라는 것이 나를 좋아하고 따라주는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위해서 싸워줄 때와 다른 사람이 싫어서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뛰어줄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조국 장관 지키겠다고 그 뭔가 가짜를 막 해서 막 검찰개혁 집회마저도 그 분열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의도로 안 오고 우리는 따로 할 거야. 무대 만들어가지고 막 그 핸드폰 켜면서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지지해야 될 사람은 이낙연이 아니라 추미애죠. 그렇죠. 근데 추미애 장관도 관점이 욕하고 다르네요.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그 구조는 다시 한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재명 때문이고요. 이재명을 까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가 이재명 지사는 재판받는 한참 과정이 있었고요. 민주당에서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이 막 40% 올라가면서 대선 주자가 되니까 이재명 대통령 안 받으려고 지지한 사람이 이낙연이에요. 근데 그놈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 김어준 이하 우리 같은 잡 방송들까지 포함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재명으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찐 묻은 방송, 찐털보, 찐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적을 283만의 적을 만들어 놓고 있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지금 대충 세보니까 10만쯤 된다는 거야. 이 채널 전 채널 다 합쳐보면 다 긁어 모아서. 다 긁어 모아 빡빡 긁어 모아서 그것도 중복 가입도 있겠죠. 중복 가입이 당연히 있겠지. 다 283만 중복이겠지. 중에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 쪽이 너무 일찍이 그쪽에 발목이 잡힌 거예요. 예를 들면 새날 나간다고 하면 캠프 내에서 못 나가게 만들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니들이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 지지자였다면 지금은 추미애 장관 편을 드는 게 맞죠. 지금 추미애를 까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재명을 이겨줄 이낙연을 추미애가 비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 선거의 교과서 같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주는 교훈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경선에서 이런 식의 네거티브를 당 내에서 본 적이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이낙연 캠프 안에서도 말이 많다는 것은 이거는 충분히 자체적으로 반성을 좀 해야 될 네. 거라고 사실 생각이 진짜 들어요. 심했던 적이 있긴 하죠. 언제요? 이인재. 그때 내가 안 태어나서 그런가? 그러셨구나. 그때 장난 아니었어요. 6.25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정변 염장금 질러줄게. 구독자 10만이 조금 넘는 곽동수 형이 내 채널 봐도 못한 한줌들이라고 점점점 하셨어요. 왜냐면 거기 합쳐서 10만이라고 하니까 정변은 거기에 뭐 숟가락 못 얹잖아요. 명함도 못 내밀고 있죠. 뭐 떠튀었는데? 구독자를 자, 이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뭐 이런 힘으로 우리가 뭐 이재명을 당선시킨다, 이낙연을 떨어뜨린다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만들어지고 출발한 방송들이 아닙니다. 이명박근혜 때 정권 교체의 목적으로 그래서 으쌰으쌰해서 뭔가 우리만의 힘은 아니겠지만 정권 교체도 이루어냈고 정권 연장 가는데 이 채널들을 적으로 돌려서 그에게 얻어지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나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같은 방송들은 유튜브가 없어지거나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교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권력으로서 행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우리 같은 채널들이 빛날 때는요. 정권을 뺏으려고 할 때 빛나요. 야당일 때 빛난다고. 가열찬 전투력. 근데 그 전투력을 안 쓰고 있는 상황에 정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채널이 됐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할 때 그 투쟁의 대상이었던 대상이 나타난 거야. 지금 이낙연의 포지션이 그런 거라고요. 그거는 뭔가 정말 잘못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친 이재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립지대를 만들어 놨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니까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겨보려고 하니까 더 비호감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우리 같은 채널도 이낙연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책임은 이낙연 후보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저 후보 자신의 책임을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캠프가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캠프에 그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국민들이 뭘 원하고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이 뭘 요구하는지를 치열하게 다투기에도 아까운 그 시간에 그 수많은 인재들 가지고 그 리소스를 가지고 한다는 짓이 이재명이 뭘 잘못했는지 캐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 보이니까 말 그대로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네. 지금 와서 무슨 정책을 이야기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제가 넘어지면 내가 이기는 거고 안 넘어지면 지는 거다 하고 뭐 저글링도 아니고 가서 침 뱉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침만 뱉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감은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정말로 저는 이낙연 후보님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러다가 정말 제2의 이인재가 될 것 같아요. 오, 훌륭한 오딩이야. 자, 알겠습니다. 그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내가 혹시나 경선이 끝나고 대선도 끝났을 때 한번 진짜로 민주당이 저한테 기회를 하나 주세요.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이런 미디어들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옛날에는요, TV에서 뭔가 그렇죠. 뉴스가 나오면 텔레비전이 거짓말하리 했던 게 국민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이런 방송이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 TV나 지상파에서 뻘소리하면 욕먹어요. 저 새끼들 완전 웃긴 놈들이네. 전혀 진실은 다른 데 있는데 지들끼리 이상한 토론하고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로 제가 강의할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민주당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기까지.